지금부터 전기 이론 제12강 전압과 전류의 측정 부분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측정 중에 먼저 배율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율기는 이와 같은 테스터기를 우리가 전압계로 사용할 때, 즉 이 테스터기는 전압계도 될 수 있고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도 될 수 있고 저항도 측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먼저 얘를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용하는 목적이 바로 배율기입니다. 이 테스터기가 예를 들어서 내부의 내부 저항 R이 55ohm이고 테스터기가 흘릴 수 있는 최대 허용 전류가 1A라고 한다면 이 전압계가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의 범위는 자 볼까요? V는 I 곱하기 R, 오음의 법칙이죠. 자, 전류는 허용 전류가 최대 1A니까 1, 내부 저항이 55ohm이니까 합쳐서 50V까지 측정이 가능한 전압계네요. 그런데 이 50V만 측정할 수 있는 이 전압계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200V를 여기다가 갖다 대고 측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안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냐면 I는 R분의 V, ohm의 법칙이죠. 자, 내부 저항은 55. 여기서 측정하려고 갖다 댄 전압은 200V. 그러니까 4A가 흐르겠네요. 그러면 이 전압계 내부는 1A만 흘릴 수 있는데 4A가 흘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대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전압계 코일이 타겠죠. 자, 그러면 이 테스터기를 가지고, 즉 이 전압계를 가지고 그러면 200V의 전압을 측정할 수 없느냐? 바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앞에다가 저항을 하나 달아서 전압을 강화시키는 거죠. 전압 강화. 자,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V는 IR, 저항 곱하기 전류에 의해서 전압이 강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저항을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아까 전압계 앞에 저항이 없었는데 이렇게 내부 저항, 이 전압계 안에 내부 저항 R 55ohm이 있죠. 얘와 직렬로 RM이라고 하는 이렇게 저항을 하나 여기다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RM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크기의 저항을 달아야 되느냐? 바로 요 공식을 가지고 다루면 된다. 자, RM이라고 하는 놈은 M-1 곱하기 내부 저항이다. 그러면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측정할 때 측정하고자 하는 배율을 말하는 겁니다. 배율을. 자, 50V를 가지고 200V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몇 배를 더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50에서 200이니까 4배가 되죠. 즉, M은 4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 이와 같은 회로가 있는데, 여기서 이 V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압계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요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R5ohm이 되겠고요. 앞에다가 배율 저항 Rm을 하나 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압계는 V0만큼만 전압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이 Rm을 하나 닮으로 인해서 V라고 하는 이 커다란 전압도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내부 저항을 R이라고 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배율을 M이라고 하면 배율기 저항 Rm은 즉 Rm 이퀄 배율 M 빼기 1 곱하기 내부 저항 R이다. 자, 예를 들어서 50V 측정 가능한 전압계로 200V를 측정하려면 배율기 저항 Rm은 어떻게 될까요? 50V에서 200V니까 M은 어떻게 되나요? 4배가 되죠. 그래서 M은 4, 즉 4배가 되는 것이고 내부 저항은 아까 50ohm이라고 그랬죠. 50ohm. 자, 그러니까 배율 저항 Rm은 M-1 곱하기 R이니까 4 빼기 1 곱하기 50, 즉 150ohm. 여기에 150ohm을 하나 달아주면 이 전압계 50V만 측정하던 애를 가지고 200V까지 확장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측정할 수 있는 전압 V는 어떻게 되느냐? 내부 저항 R분의 배율 저항 R분의 RM 더하기 1 곱하기 이 전압계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압 V0 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전압 V가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의 저항을 달아야 되느냐. 요 공식 Rm은 M-1 곱하기 R 요거를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류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테스터기를 이제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기로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 최대 허용 범위가 1A니까 1A까지만 측정해야 되겠죠. 이 1A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많이 흘러서 이 전류계가 타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전류계를 가지고 우리가 1A만 측정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뭐 5A짜리도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응용을 해서 이 전류를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이 전류계와 병렬 연결로 여기에다가 저항을 하나 달아서 자, 병렬로 연결을 하면 병렬 연결이면 어떻게 되나요?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류가 일루도 흐르지만 일루도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를 일로 돌려서 측정 범위를 넓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RS라고 하는 분류 저항을 하나 달아줬어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아까는 이쪽으로만 다 흘렀는데 이제 일루도 흐르고 일루도 흐르겠죠. 그렇다면
이쪽보다 여기에 더 작은 저항을 단다면 그럼 여기가 길이 저항이 작다는 얘기는 일로 가는 것보다 일로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이쪽으로 전류를 많이 흘려주니까 많은 전류가 들어와도 일로 흘러서 여기에 들어가서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원리예요. 자, 전류계의 병렬로 분류저항 RS 저항을 달아주면 자, 여기서 내부 저항을 R이라 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배율을 M 몇 배까지 전류를 갖다 우리가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느냐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느냐 M 이라고 하면 분류기 저항 RS는 여기에 얼마만큼의 RS를 달아야 되느냐는 요 공식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 RS는 equal M-1분의 1 곱하기 내부 저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배까지 측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부의 저항이 얼마냐만 안다면 여기에다가 병렬로 연결해야 될 분류저항 RS 값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회로는 자, 전압이 주어졌을 때 기존에는 요 전류계를 가지고 I0만큼의 전류 이하만 측정이 가능했는데 이제 이 I0보다 훨씬 큰 I라고 하는 전류를 우리가 측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1로 IS만큼 이 RS 이쪽을 통해서 전류를 흘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전류를 측정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1A, 아까 1A까지만 측정 가능한 전류계였는데 10A까지 내가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몇 배가 되나요? 배율 M은 10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 저항은 55ohm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 얼마만큼의 저항을 달아야 되느냐? RS는 n-1분의 1 곱하기 R 즉 10배니까 10 빼기 1분의 1 곱하기 50 9분의 55ohm짜리를 달아주면 그러면 여기서 전류를 더 큰 전류가 와도 그만큼 10배만큼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의 전류가 여기서 측정된 값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전류를 측정했는지를 요 공식을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측정 전압 I는 R분의 RS 플러스 1 곱하기 I0A다. 즉, 요 전류계의 값이 뭐 몇 암페어라고 여기 찍히겠죠. 그러면 진짜 여기에 흐른 전류 I는 R분의 RM 더하기 1 곱하기 요 전류계에서 측정된 값을 곱해주면 그러면 진짜 여기에 흐른 전류 I 값이 구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4장 직류 회로에 대한 부분이 전부 끝났습니다. 4장에서는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죠. 그리고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 전류법칙, 제2법칙, 전압법칙, 이 키르이호프의 법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저항, 그 다음에 분류계, 배율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항의 직렬 접속, 그리고 저항의 병렬 접속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항을 직렬로 접속한다. 그러면 저항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저항을
병렬로 접속한다. 그러면 저항이 줄어드는 것이죠. 똑같은 크기의 저항을 직렬로 3개를 연결하고 똑같은 크기의 저항을 병렬로 3개를 연결했다. 그러면 직렬이 병렬에 직렬은 3배가 되고 병렬은 3분의 1배가 되니까 9배 더 큰 저항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4장 출제 예상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하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어떤 도체의 단면을 1시간에 720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다면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류와 전기량이니까 전하죠. 이거의 관계식만 알면 됩니다. 전류와 전하의 관계식.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하의 시간당 흐름이죠. 그러니까 I는 T분의 Q가 됩니다. 그리고 전하 Q는 어떻게 되나요? Q는 I 전류 곱하기 시간. 흐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곱하면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요거만 알면 여러분들 지금 전하 Q는 7200쿨롱, 시간은 초니까 1시간은 3600초, 즉 2A가 흘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식을 잘 이해를 하고 또 모른다 그럼 외워야 되겠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2번 문제. 어떤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2A라면 1분간 전류를 흐르게 할 때 통과하는 전기량, 즉 전하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전류와 전하만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전하를 구하는 식이니까 전하 Q는 전류 곱하기 시간이죠. 전류는 2A, 시간은 1분이니까 60초. 그래서 120쿨롱의 전하가 이동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3번 문제. 15ohm의 저항에 100V의 전압을 가하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저항은 R이고요. 전압은 V죠. 전류는 I니까 이거 오음의 법칙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전류 I는 R분의 V죠. R은 15오hm. 그 다음에 전압은 100V. 따라서 10A가 되네요. 4번 문제. 100V의 기전력을 가했을 때 2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다면 이때의 전기가 행한 일은 W죠. 자, 일은 또 에너지라고 했죠. 에너지는 돈입니다. 돈. 한 일이에요. 일을 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럼 전기가 한 일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가 한 일, W는 워크의 W는 Q 곱하기 V였죠. 전하량 한 양에 얼마만큼 힘으로 했느냐? QV입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100 하면 2000, 1이니까
줄이 되죠. 줄. 열입니다. 열. 그래서 2000줄. W는 QV를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죠. (5번) 문제. 어떤 회로에 1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10A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저항은, 자, 여기 V, I, R이죠. 그럼 여러분들 ohm의 법칙만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자, R은 I분의 V. I는 10A가 흐른다 그랬고요. 전압은 100V니까 저항은 10ohm이 된다. 자, R은 I분의 V. 자, I가 1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R이 1로 오면 I는 R분의 V. 그냥 I만 1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V는 IR. 여기서 왔다 갔다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R은 I분의 V 또는 I는 R분의 V만 알고 있으면, ohm의 법칙만 알고 있으면 왔다 갔다 변형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기사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10ohm의 저항 10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의 저항은 병렬로 연결했을 때 몇 배가 되느냐? 그러면 직렬과 병렬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돼요. 자, 먼저 저항의 직렬을 볼게요. 자, 여기 직렬로 이렇게 3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저항 R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3개를 더해주면 돼요. 그쵸? 이만큼의 저항이 늘어난 거잖아. 그럼 이게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크기가 3배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저항을 10개로 직렬로 연결했다. 똑같은 것을. 그러면 합성 저항은 10배로 늘어났죠. 다음, 병렬 연결을 볼게요. 병렬은 어떻게 되나요? R1, R2, R3가 이렇게 전체 합성 저항으로 나타낸다면, 보세요. R1, R2, R3가 똑같다. 그러면 하나로 왔던 길이 3개로 늘어났죠? 그러면 저항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그쵸? 조그만 통로로 오다가 이 통로가 3배로 늘었어요. 그러면 훨씬 한 사람이 지나가던 걸 3사람이 지나갈 수 있죠. 그래서 저항이 3분의 1로 준다. 그렇다면 저항을 10개 병렬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죠. 따라서 직렬은 10배로 늘고 병렬은 10분의 1로 줄고, 따라서 직렬은 병렬의 몇 배인가요? 100배가 되는 것이죠. 자, 똑같은 문제인데요. 10ohm 저항 3개를 직렬 연결했을 때의 저항은 병렬 연결했을 때 몇 배인가? 저항 3개를 직렬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3배로 늘고, 저항 3개를 병렬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3분의 1배로 되겠죠. 따라서 직렬은 병렬의 9배가 되네요. 즉, n개의 저항을 직렬 연결한 것은 n개의 저항 병렬 연결한 것의 n의 제곱배 크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같은 저항을 4개를 직렬 연결할 때와 병렬 연결할 때 몇 배 차이가 되나요? 4개니까 4의 제곱 16배가 되는 것이죠. 아까는 10개였었죠. 그러면 10의 제곱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3개 3의 제곱 9배가 되는 것이죠. 9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항은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커지고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작아진다. 이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7번 문제 100V의 전압을 측정하고자 10V의 전압계를 사용할 때 배율기의 저항은 전압계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하면 되는가? 자, 무슨 얘기예요? 10V짜리 전압계를 가지고 100V를 측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10V짜리 전압계에다가 직렬로 RM이라고 하는 배율기 저항 얼마짜리를 달아야 되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면 배율기 공식만 알면 됩니다. 먼저 몇 배인가요? 배율 M을 알아야겠죠? 10V에서 100V니까 10배네요. M은 100이 되겠고 그럼 배율 저항 RM은 M-1 곱하기 내부 저항이니까 10 빼기 1 곱하기 내부 저항 R 즉 9 곱하기 R 내부 저항의 몇 배인가요? 9배짜리를 달면 되는 거예요. 내부 저항이 15ohm이다. 그러면 앞에다가 직렬로 95ohm짜리를 달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나는 10밖에 측정을 못하는데 앞에서 내가 100을 원한다. 그러면 90만큼을 저항이 다운시키고 나머지 10만 가지고 나는 측정을 한 거예요. 그 측정된 값을 그 비율을 가지고 나중에 환산하면 되는 것이죠. 그 값을. 8번 문제 전압계 내부 저항이 이번엔 5000ohm이네요. 5000ohm인 100V의 전압계로 내부 저항이니까 R이 5000ohm이에요. 300V의 전압을 재려면 배율기 저항은 몇 ohm이 되어야 하는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면 되나요? 배율 M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M은 100V에서 300V니까 3배네요. M 이퀄 3. 따라서 배율 저항 RM은 M-1 곱하기 R이니까 3 빼기 1 곱하기 내부 저항이 얼마예요? 5000ohm. 5000 하면 10,000ohm짜리를 앞에다 달아주면 내가 비록 100V 전압계지만 300V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9번) 문제 어떤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전류계예요. 100배로 하려면 이 분류기의 저항을 전류계 내부 저항이 몇 배로 병렬로 달아줘야 되느냐 이런 뜻이죠. 그럼 뭐 분류기 공식만 알면 되겠네요. 일단 배율 M은 몇 배예요? 100배니까 M은 100. 분류기 저항 RS는 M분의 1 분의 1 그죠? M분의 1분의 1 곱하기 R입니다. 자, 여기서 M이 얼마인가요? M이 100이니까 100 빼기 1분의 1 곱하기 R 즉 99분의 1 곱하기 R 그러면 RS 저항은 내부 저항의 99분의 1배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부 저항보다 이쪽 병렬로 분류 저항이 99분의 1배 작으니까 이 100이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오다가 99는 RS로 통과되고 나머지 1만 전류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 값이 측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계는 타지 않고 잘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분류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배율기 Rm은 m-1 곱하기 R이고요. 분류기 Rs는 m분의 1 분의 1 곱하기 R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외워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장 직류 회로에 대한 내용을 이론을 공부를 했고요. 뒤에 나오는 예상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직류 회로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올 교류 회로,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전기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회로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저항, 또 이제 앞으로 교류회로, 또 직류회로, 또 뒤에도 더 나오지만 저항뿐만 아니라 콘덴서, 인덕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추후에 회로 이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에 대한 기초 이론들을 쌓아두면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할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오늘도 11장, 여기서 12강이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